원택도 잡고 컨택도 잡는 저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랜만에 모였는데 네. 거리두기 보이십니까? 그러네요. 거리두기에 이 또 판까지. 그니까요. 아, 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저 걱정입니다, 진짜. 저도 요즘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집에 어떡해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라텍스 만반의 장갑, 준비. 어여사 장비야, 장갑, 장비 거의. 어여사 장갑 끼고 오고 네. 오늘 소독약도 가지고 와서 다 소독하고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제가 원래는 주말에는 밖에서 좀 친구들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한 2주 동안에는 정말 슬기로운 집콕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저희가 늘 하는 게 있죠. 네. 저는 넷플릭스 완전 광이라 가지고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주말에는 아니, 보거든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무슨 아 10시간을 진짜로 제가 집에서만 넷플릭스 네. 10시간 정도면 이렇게 들고 보다 맞았겠는데? 이제 TV로 보는데 TV로 오. 봐요. 또 TV로. 요새는 TV랑 다 연동이 됩니다. 방해꾼이 없구나. 여기는 방해꾼이 없구나. 그냥 뭐 내가 왕이니까 집에서 최근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워낙 스트리밍 업체가 치열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스트리밍 전쟁, 뭐 스트리밍 춘추 전국 시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 스트리밍 업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 OTT라고 그렇죠. 부르죠. OTT 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사실 아직도 1위는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2021년 이제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를 잇는 게 의외로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위에 디즈니 플러스하고 훌루가 올라와 있는데 훌루는 사실상 디즈니의 뭐 맞아요. 자회사로 볼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걸 합치면 이제 아마존을 뛰어넘기 때문에 1위가 넷플릭스, 2위가 디즈니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로 뭐는 뭐 HBO 맥스라든지 애플 TV 플러스 등등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훌루는 디즈니 합병된 이후에 1년 동안에 구독자 수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디즈니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더 성장 동력이 됐다라고 평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즈니 안 들어왔죠, 한국에 아직. 아직 안 아직 안 들어왔죠. 들어왔죠. 그 부분도 들어오기 중이에요? 들어오는 들어올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여기 디즈니 전문이죠. 디즈니가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 유료 서비스 2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디즈니 개? 플러스라고 디즈니 플러스 채널이 있었고 다른 한 게 뭐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ESPN? 아니 그거 아니에요. 디즈니 어린이들 주니어가? 뭐 그런 디즈니 거였던 것 아, 같아요. 디즈니 주니어? 역시 애기가 있어서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저희 때는 그거 맨날 봤거든요. 열심히 디즈니 시청하고 플러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료가 돼요. 곧 9월 달에. 뭐라고요? 네. 이제 애들 보여줄 게 번역 같은 없습니다. 띠리리. 그게 종료가 되면서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순차적인 방식이었다고 해요.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게 스트리밍 업계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엄청 각광을 받았잖아요. 많이 성장을 했고 작년에 CNN에서 이런 현상을 네스팅 이코노미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둥지 안에서 집콕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스팅 이코노미라는 말이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스트리밍 업계에 대한 그런 활발한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CNBC에서는 뭐 넷플릭스, MBC 유니버셜, 비아콤 CBS, AT&T의 워너미디어 그리고 디스커버리 등과 함께 스트리밍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기사를 탑 헤드라인으로 내보냈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만 300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맞아요. 전쟁 정말 중이라고 많아요. 하고요. 너무 많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미국인들이 비디오 스트리밍 시청에 1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19 전보다 44%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 스트리밍 업계 전체 규모가 140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내년에는 160조 원까지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스팅 컨설팅 그룹도 그런 예측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리밍 이제 전쟁의 승자를 가려보기 위해서 두 가지 척도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늘 장 본부장님이 강조해 주시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총 가입자 수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입자별로 평균 수익을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ARPU라고 해서 Average
revenue per user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ARPU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척도로 활용을 음. 하고 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비교적 투명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아무래도 뭐 투자자나 주가를 좀 의식을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원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렇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MGM 인수할 때 아마존에 대해서는 저희 어예진 소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거 아마 여기 위에 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 영상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넷플릭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죠.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 수,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2억. 아, 넘습니다. 와. 2억 예, 800만 명.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거예요, 제 말이. 예, 예.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북미 지역에서의 ARPU가 14.25달러로 집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이거 성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게임 분야에 맞아요. 게임 네. 얘기 나왔죠. 비디오 게임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디오 게임을 서비스에 추가하기 위해서 일렉트로닉 아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부사장을 역임을 했던 마이크 버듀라는 분을 이 게임 개발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고요. 내년 안에 이 비디오 게임을 넷플릭스 서비스 안에 추가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입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임 개발 관련 직원들도 모집을 하고 있고 비디오 게임 전담팀을 꾸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성장이 둔화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게임 분야로의 진출을 확고하게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몰랐는데 6월 달에 넷플릭스 닷샵이라고 리테일 샵을 오픈했다고 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국내에서는 안 처음 되는데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고 쓰여진 티셔츠, 뭐 신발 이런 굿즈 것들도 있고 파는? 네, 굿즈를 파는데 넷플릭스 자체적인 콘텐츠에 나오는 뭐 등장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문구들을 새겨놓은 티셔츠나 이 모자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넷플릭스가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전략을 구축을 하고 그거 있어요. 아마존이랑 전략 비슷할 것 같다. 그쵸. 그때 우리 MGM 인수하면서 맞아, 얘네들이 이걸 맞아. 가지고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007 시리즈. 그쵸. 지금 약간 비슷한 구도로 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에서의 그런 IP들을 어떻게 현실 세계로 적용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1분기 때 이제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398만 명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많이 신규 가입 아직도 400만 명이나 가입을 하는구나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때는 1,600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라서 생각보다 좀 저조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예. 바로 현지 시간 20일, 한 이틀 뒤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월가의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실적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JP모건이 아주 강한 실적을 예상한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530달러에서 종가가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사실 1분기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제작 환경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많이 작품들이 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2분기 때는 키싱 부스라고 그때 우리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키싱 부스 본 적이 없는데 그 시리즈 시즌 3가 2분기 때 그러니까 하반기 때 공개가 되고 제작물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사실 지금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저의 최애 종목이죠. 저는 디즈니가 추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는 넷플릭스만큼 그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구독자, 그러니까 그 ARPU라든지 가입자에 대해서 좀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1억 300만 명의 가입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ARPU는 3.99달러인데 넷플릭스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가 그렇죠, 발전했고 그렇죠. 이런 걸 나타내는데 디즈니는 아직은 좀 글로벌리하게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무료로 맞아요. 제공을 맞아요. 해주기 때문에 이걸 과연 순수하게 내가 스트리밍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분석하기에는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디즈니로 돌아와서 넷플릭스가 1억 명의 구독자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억 명 달성하는데요? 지금이 2억 800만 명인데 넷플릭스가 19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억 명을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요. 단 1년 4개월, 16개월 만에 이 구독자를 달성을 했다고 해요.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죠. 벌써 멘트부터가. 그러네. 지금 그건 사실 시기의 차이가 아닐까?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코로나를 바로 3, 4개월 앞둔 시점에 런칭을 했어요. 2019년 이제 11월 달에 런칭을 했는데 2020년 2월 달부터 엄청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잖아요. 그때 가입자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고요. 사실 디즈니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IP들. 디즈니 플러스에 디즈니만 있는 게 아니라 픽사, 뭐 스타워즈, 그리고 장본부장님이 좋아하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맞아. 디즈니 소유고요. 훌루도 디즈니 소유고 마블이 진짜 엄청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죠. 요런 게 이제 디즈니가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에 이제 역시 디즈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블랙 위도우 블랙 개봉과 위도우.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도 안 아직 가요 못 지금. 봤는데. 저안 가요. 영화관에 어디 못 다니지 가죠.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거 봐야죠. 디즈니 그쵸. 플러스로. 그래서 그죠?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이 안 돼서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일요일 기준으로 200만 명이 지금 메가박스나 뭐 CGV 가서 그걸 정말요? 본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영화관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북미 흥행 신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데 CNN은 여기에 대해서 마블은 독특한 흥행 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말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개봉한 지 첫 주말 박스 오피스에 900억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스트리밍 매출,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매출이 680억 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전 근데 세계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확인이 필요한 건데 얼핏 듣기로는 그 미국에서 디즈니 그 플러스에서 블랙 위도우를 볼 때는 돈을 내야 추가 돼요. 요금을 네, 내야 된다고 3만 하던데. 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그만큼 그게? 600억 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뮬란 개봉할 때도 3만 원을 내야지 네, 봤어요. 프리미어라고 해서 디즈니 맞아요. 플러스 안에 새로 개봉되는 영화는 돈을 따로 내서 보는 SS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프리미엄 SS라고 하는데 34,029.99달러를 따로 내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 뮬란이나 뭐 소울 같은 것도 이렇게 개봉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80% 이상의 극장이 오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200만 명이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선방하겠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구독자 수가 1억이 넘는데 맞아요. 1000만도 아니고 200만 명만 봤다는 거는 좀 아직은 저조하지 않냐 스트리밍에 그렇게 3만 원씩 내고 보는 사람이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직 1억 명이 되는 사람이 또 사용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블랙 위도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마블이라든지 또 픽사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개봉을 하기 시작하면 스트리밍이랑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했을 때 훨씬 더 성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 것 같으세요? 3만 원 내고? 저는 안 보죠. 그래요? 아니 4명이서 보는데? 네 명이서?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데 네 명이서? 나는 무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근데 저도 그럴 것 아니 같아요. 어차피 극장 어차피 가서 나올 텐데. 3만 원을 그죠? 낼 게 아니면 여기 집에 작은 스크린으로 극장보다 같은 값을 주고 이 아줌마 마음인지 그게 모르겠는데 이제 나머지 200만 명을 제외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 같으면 근데, 뭔가 예, 굿즈를 좀 보내주던지 그렇죠. 뭔가 그러면 내가 3만 원을 낼 수는 있는데 굳이 근데 이 방송은 편파적이야 되게. 우리 나는 정선 앵커가 그냥 이미 나는- 여기 자막 좀 넣어서 자막. 우리 본 방송은 내 디즈니하고 최애 전혀 디즈니. 덕후 이렇게 덕후로 해갖고 좋아하는 그죠? 저는 좋아하죠 엄청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YTD 기준으로 1.9% 약세 보이고 있었는데 디즈니도 1%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그래도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한 5%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는 디즈니가 저 계속 디즈니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저는 디즈니가 테마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언택이나 컨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가 재개되면 우리가 집 밖에 많이 나가니까 스트리밍 쪽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디즈니는 경기 재개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JP모건도 저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목표 주가 이제 컨센서스가 210달러로 팀 랭크스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보다 17% 정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2024년까지 구독자 2억 6천만 명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넷플릭스 구독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곧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3일. 디즈니가? 네, 디즈니가 좀 늦게 발표하죠. 넷플릭스는 화요일이고 네, 이번 주 화요일이고. 맞아요. 어.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는 디즈니의 3분기 실적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마파크가 9월 달 말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코로나 이전의 레벨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JP모건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도 잡고 테마파크도 잡고 언택도 잡고 컨택도 잡는 디즈니가 저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마치, 넷플릭스? 마치 이제 어떤 화면이 연상되냐면 우리 딸하고 같이 겨울왕국을 보고 왔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겨울왕국. 한 10번을 봤어,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아 디즈니 주식 정말 잘 될 것 같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 딸이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1인당 100번을 봐야지 돈 내고 직접. 100번은 입장에 돈을 봐야지 조금 매출이 올라오거든요. 워낙 영화 부분이 작아요. 그렇죠. 디즈니 예, 한 사업 10% 구상에서. 초중반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다 있지만 그 포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케이블 TV 부분이거든요. 아. 케이블 TV 부분이 ESPN을 포함한 ABC 네네.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0~50% 차지하거든요. 요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이제 케이블 TV가 거의 사양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디즈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어떻게 손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밥 아이거 회장도 역시 ABC인가 그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디즈니 출신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너무 케이블 TV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1억 명 돌파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문용어로 개업발이라고 하잖아요. 개업발. 예, 개업발. 개업발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왜냐하면 디즈니가 해서 지금 몇 년 그게 100년 이상 된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이 이런 거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1억 명이 가입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순전히 좀 초기에 많이 가입한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증가세 다 좋지만 실제 가장 큰 덩어리인 케이블 TV 부분에 어떤 약간의 뭔가 혁신, 변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나오지 된다. 않으면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디즈니 포함해 디즈니 플러스까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하거든요. 넷플릭스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결국 가입자가 못 나와서 좀 주가가 그렇죠. 빠진 건데 지금까지 과거 3분기 때 2번이 급락했어요. 그게 다 여전히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은 좋았지만 그 구독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느낌상 지금은 많이 눈높이가 내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 주가가 나오면 좀 횡보하고 있었죠. 그렇죠. 조금만 잘 나와도 사실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는 급등, 디즈니는 그냥 약간 보합, 예, 적당히. 그렇게 좀 보이지 않을까 제 넷피셜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현지 시간 20일 날 실적 공개하니까 그렇죠. 그 기점으로 넷플릭스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요즘에 델타 변이 때문에 우리 또 소장님 같은 분들 집에서 더욱더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 다 장비 있으면서 뿌리면서 장갑 끼고 너무 보는 오버하고 거잖아요. 있죠, 저.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저 오히려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오히려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그런 시대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